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달부터 결혼한 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파트 청약 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도 이달 말부터 본격 재개돼 다음 달까지 3만 가구가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자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실구매자의 연령대가 학령기 자녀를 둔 30, 40대에 집중돼 있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며 하방 압박을 받아온 전국 주택 가격이 올해 역시 하락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인허가와 착공 역시 급감한 탓에 향후 극심한 공급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이 포머라는 단어가 투자 시장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머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이 포머라는 신조어가 투자 시장에서 급격하게 많이 사용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사지 못해서 나만 거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늦게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사는 그런 행태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투자에 접근하더라도 이건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투기에 가까운 방법이겠죠. 부동산도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번 한 주 전문가들과 함께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의 고민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량이 10년 만에 30%가량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역으로 보면 또 서울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그 가격의 상승 하락을 반복해 왔죠.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기회와 위험 요인은 항상 상존했다는 거. 기회는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거고요. 위험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면서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은 참 쉽죠. 기회는 잡고 위험은 잘 피해가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기회를 잡고 싶다, 위험은 피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팔아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묵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힘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네, 매도를 해서 네. 아파트를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궁금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저희 상담을 위해서 혹시 말씀 주신 상가주택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말씀 주세요. 성동구 네.
송정동 송정동 6번지. 2-6번지요. 예, 옛날 주세요. 네, 성동구 송정동의 2-6번지 6번지. 상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도 여기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어쨌든 네, 내가 네. 좀 살다 보니까 살기도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네. 아파트로 좀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네. 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집은 네, 네. 그냥 이렇게 월세가 나오니까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네, 네. 예, 계단이 좀 많아요. 네. 계단이 많다 보니까 나이 먹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거를 매도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네.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이 제일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네.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이 주변의 부동산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의 흐름을 먼저 가격의 분포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예, 좀 윤곽이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쪽 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상가 주택이란 말이에요. 예, 뭐 예.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 공개가 투명성이 아무래도 좀 가려져 있잖아요. 예, 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전국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다 잘 돼 있는데 이 네. 빌라 가격들이라든가 특히나 단독 다가구 뭐 상가주택 가격들은 짐작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이쪽 우리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네, 여기 뭐 송정 건영 아파트가 있고요. 네. 또 바로 우리 아파트 우리 주택에 붙어 있는 서울숲 아이파크가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 아파트를 좀 본다라고 하면 네. 일단 뭐 아직 뭐 재건축을 논하기에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가격 분포도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이 가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 송정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9억대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서울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뭐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네. 이렇게 30평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가격보다도 우리 상가주택의 전망을 좀 알고 싶다고 하면 네. 이 지역의 이용 가치를 좀 보셔야 돼. 즉 임대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 매가 잡힌 데 반해서 전세가율이 뭐 40%의 그 비율보다 좀 못 미쳐요. 네. 39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세가의 비율이. 네네. 그리고 서울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50% 정도에 또 못 미칩니다. 네. 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임대 가격의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용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돈 지불하면서 이쪽 지역에 주택에 기거하는 이런 비용 지불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가의 비율이 낮다라는 건 네.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임대료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상가주택이란 말이에요. 단독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수익형에 가깝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임대가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아파트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임대가가 높은 지역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상가주택들의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임대료가 착착착착 올라가 줘가지고 매매 가격이 그 위로 붕붕붕붕 떠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네네. 이 송정동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성동구가 마용성이라고 해갖고 상당히 그 위세가 땅땅한데 성동구 중에서는 주택 가격의 수준이 가장 낮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동중에서는. 네네. 그 소리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뭐 연예인 빌딩으로 유명한데 그냥 고만고만한 빌딩들을 사가지고 뭐 부담이 없으니까 가격적으로 매매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또 성동구가 앞으로는 개발될 그 개발 호재들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상가주택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데 그럼 그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아타운 송정동 모아타운 1, 2, 3구역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또 이제 개발 호재가 될 거고 이쪽에 보시면 중랑구 물재생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쪽 자체도 이제 지금 복합 개발을 할 거예요. 음.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쪽에 송정 1, 2, 3구역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 주택 가격을 들썩일 수 있는 호재는 아닌 거예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우리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상가주택의 가격을 들썩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바로 이제 앞쪽에 있는 이쪽 지역.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이쪽 지역이라든가 오른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양쪽 사이드 중앙에 둔 양쪽 사이드 지역에서 뭐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주 수요가 좀 발생을 해서 이 이주 수요들이 우리 상가주택의 수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에요. 음. 그렇다고 보면 그냥 매도 타이밍은 뭐 지금 사실은 뭐 문의라든가 매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다고 보면 매도 타이밍을 급하게 내가 뭐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매도 타이밍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이 아래쪽에 성수동 재개발 있잖아요. 예, 예. 성수동이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이주 철거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모아타운으로 뭐 구역이 지정되거나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돼서 얘네들이 또 이주 수요가 생기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아주 보면은 가장 양호한 매도 타이밍이 될 텐데 그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냥 깔고 앉아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시청자님 입장에서 이 네. 주택을 매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 타이밍은 따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매도하시고 아파트로 바로 그러니까 매도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네. 좀 넉넉하게 생각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일단 잡아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매도 자체가 올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봄쯤에 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시청자님께서 갈아타고 싶어하는 뭐 어떤 아파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돼서 내려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매도 전략 세우시면서 그냥 팔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내려와 있을 거니까 내가 목적했던 아파트를 그냥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갈아타시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싶으면 저는 이왕 상가주택을 갖고 계셨으니까 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으로 그래도 생활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아예 아파트를 꼭 고집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주는 굳이 꼭 내 집 아니라도 되고 네. 같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상가 주택을 좀 가고 싶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가 인근이 그래도 가장 확실한 임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뭐 부동산 어떻게 보면 시장 경기에 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안정된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보통 대학가 인근인데 지금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뭐 그렇게 토지 가격도 높지 않고 지금 이제부터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저쪽 중대 숭실대 있는 쪽에 상도동 쪽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들이 좀 있어요. 예. 그쪽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 크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가 주택에서 크게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거의 수평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임대 소득은 훨씬 좀 수익률이 나아지면서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 그 서울대학교 인근도 괜찮고요. 뭐 아니면 같은 성동구라면 좀 내려가서 여기 세종대 인근 말고 한양대 인근 쪽으로 해서 왕십리 쪽으로 좀 붙어보는 것도 괜찮고 조금의 뭐 좀 대출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아파트로 가시고 싶다면 일단은 그냥 매도 타이밍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매도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냥 덥석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 경기에 흘러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렇게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임대소득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왕이면 이렇게 그냥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은 쓰리룸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차라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서울대 입구라든가 뭐 신림동이라든가 뭐 관악 봉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왕십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원룸 같은 것들 몇 채를 사는 것도 얘네들은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즉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지금 이 수숲 아이파크에 붙어 있는 그냥 꼬마 빌딩이고 내 건물이다라는 내 개인적인 만족도는 있을지언정 가격의 상승 어떤 그런 여력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갈아타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상당히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관리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저희가 경기도 네. 남양주시 네네. 삼패동 518-2번지에 창구가 그린벨트 창구가 있어요. 임대도 나오고 그것도 좀 매도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그건 시간을 좀 매도하면 갖고 좋을까요? 제가 지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있는 그러면 그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아니면 상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그린벨트의 창고. 그린벨트에 뭐요? 그린벨트의 창고가 창고. 예예. 위치상으로 그거 매도 언제- 타이밍을 따로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거기는 위치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한테 답변을 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예. 수요 자체가 수요층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그거를 뭐 따로 어떤 매도 타이밍을 잡고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 더 갖고 계실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팔릴 때 파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 드렸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생각하셨던 그대로 그냥 빠르게 매매하고 이사 가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고 그 외에 임대 수익을 놓치기 싫다 하신다면 대학과 가까운 근처로 투자처를 좀 바꿔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요. 네, 하항심리에 한신 무학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걸 해도 괜찮은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 그럼 거주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거기요. 알겠습니다. 하왕심리에 위치한 한신 무학 아파트 내가 실제로 살면서 또 가치도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신 무화가 이 왕십리 이쪽의 동네에는 뭐 지인들이 좀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니요, 이쪽으로 옛날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살았었어요. 지금은 거주는 어느 동네에서 하시는데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좀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거주하시는데 이제 서울 입성을 하고 싶으시는 거군요. 네네네. 한신 무학 아파트를 특별히 콕 찍은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좀 교통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요. 교통 좋죠. 네네. 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교통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교통 보고. 네네. 일단 왕십리 쪽 인근으로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이유가 교통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교통 상황이 더 좋아질 건데 네네. 한신 무학 아파트를 선택하는 두 번째 또 거의 교통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선택하시는 이유가 네네. 여기 보시면 1989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예예.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사업성도 가지 괜찮은가요? 이유로 이제 한신 무학 아파트를 많이 선택들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교통만 그냥 단순히 본다라고 하시면 네네. 무학 아파트를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금액이 아직은 이 무학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네네. 근데 아무리 거주라고 해도 장래성이 좀 담보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좀.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거주하면서 집값도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무학 아파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래성은 재건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89년에 지어졌으면 지금 36년 차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언제 재건축을 해도 하기는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36년 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쪽에 아파트 임장은 한번 가 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어요. 어떻든가요? 상황심리 내려서 그 지하보도에서 쭉 올라가셔 보셨어요? 예, 예. 올라가 봤는데, 가볼만 엘리베이터도 하신가요? 있고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좋습니다. 그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텐데 일단은 그 정도 거리도 충분히 가깝고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초등학교도 또 끼고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예, 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재건축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어차피 거주하실 아파트라고 한다면 좀 집의 컨디션도 괜찮게 해야 되는데 36년 차에 된 아파트인데 예, 예. 일반 아파트보다는 훨씬 불편하겠죠, 당연히. 예, 살면서 또 이제 손볼 곳들도 많이 생길 거고. 예, 예. 무엇보다도 재건축인데 지금 네. 얘네들 용적률 어디 많이 찾아보셨든가 하더라도 용적률을 찾아볼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예. 웬만한 사이트에는 다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용적률이 나와 있질 않거든요. 예, 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등기를 일일이 다 떼갖고 한번 이제 유추해 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찾아먹은 용적률이 지금 240%대가 조금 넘어요. 아, 예. 그러면 종상향하지 않는 한은 사업성 좋다, 나쁘다? 아, 나쁘게. 좋지 않아요. 나쁜가? 예.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왕십리역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지만 당연히 이 아파트의 장래는 재건축인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뜨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락장에서는 예.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승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분담금 이만큼 내더라도 올라갈 거니까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데 예, 예. 하락장에서는 괜히 꽁돈인 거야.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까지 난 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예. 부동산은 항상 상승 하락을 반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전 시장을 보면 돼요. 예전에 2006년에서 2007년 정도에 예. 이때가 하이 피크였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2014년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예. 이때 재건축이 더 많이 빠졌어. 재건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이 하락장이라는 건 시청자님도 인지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무학 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된 거니까 얘가 얘네들에서 보면 2014년까지 하락장을 걸었으면은 한 7, 8년 정도를 하락장을 계속해서 걸었던 건데 예. 그러면 지금 24년이니까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뜰래야 뜰 수 없는 가격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사업성이 좋지도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근데 나는 한신 무학 아파트에 꽂혀 있다. 이렇게 되면 네. 다음에 사도 돼. 지금 사지 마시고 예. 금액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너무 이쪽에 어차피 거주하고 싶으시면 저는 무학 아파트보다는 네네. 어차피 얘도 상황심리역이 교통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정거장 가서 왕십리역이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행당역도 한정거장 가면 왕십리역이잖아요. 네, 예. 차라리 행당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공략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행당역에 있는 그 대리마고 한진 그쪽이요? 그거 말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리모델링이다 뭐다 하니까 이런 하락장에선 힘들다니까. 아, 그런 그래요? 재건축 그럼 리모델링들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 예. 음마 아파트 46년 차 된 것도 지금 재건축 가네마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보지 마시고요. 네네. 실제 거주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예, 예. 재건축을 보시려면 한신무학보다는 요거 응봉 대림 1차가 더 낫고요. 아, 응봉 대림 1차. 아니면은 여기 행당역 바로 붙어 있는 두산 위부. 아, 두산이고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저기 상황심리 반대, 우리 쪽하고 반대쪽에 있는 여기 센트라스인가요? 예, 예. 여기에 있는 평수 좀 작은 거 20평대. 아, 센트라스. 네, 요런 거 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쨌든 내가 거주할 집이라고 해도 투자 가치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던 아파트 우선은 투자 반대 의견, 매수 반대 의견 드렸고 또 함께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는 이제 노량진 쪽에 네, 그 신축 빌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근데 거기가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투자로 해서 하나 사놓을까 하는데 아. 어떨까 해서요.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한 2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2억으로 말씀 주신 네. 노량진의 신축 빌라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네, 자세하게 그 지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노량진에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모아타운 3차 선정된 곳이 여기거든요. 노량진에는 그 우상 아파트 맞은편 신동아 리버파크 아래쪽으로 해서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투자는 좀 여기에 있는 이제 높더라고요. 신축 빌라를 네네.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우리 물건을 보기 전에 네네. 요 입지적인 거 한번 잠깐 짚어 볼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당연히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 근데 시기적으로도 좀 너무 경사가 괜찮고. 있던데요. 네? 경사가 좀 지대가 있던데. 아유, 뭐 그런 거는 시청자님이 네네. 여기 거주하지 않으실 거잖아. 일단 당장.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일단 재개발에 투자하신다는 건 그 투자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프리미엄 붙여갖고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매도해서 네. 돈의 여유를 만들어서 나는 평지 쪽으로 내가 이사 가면 되는 거고 네.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셔도 안 늦는 거고요. 네네.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네. 입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면 뭐 당연히 뭐 꺼려할 게 없는 건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여의도 자락, 네네. 요 위쪽은 용산, 또 옆쪽은 반포권역이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그냥 교집합으로 그냥 알토랑 같이 싹 끼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당히 그 노량진은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보다는 주택 위주의 어떻게 보면 주택가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산지에 있는 일자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배후 주거 역할을 앞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량진 또 뉴타운 있잖아요. 네. 여기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하면 우리 모아타운 지역까지 네. 미니 신도 뭐 뉴타운급의 굉장히 큰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수익성을 좀 빗대어 본다라고 하면 네네. 그 비슷한 게 이쪽에 흑석동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20억대가 넘어가는 상황인 거고. 네. 30평 기준해서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들이 지금 이 노량진에 이 뉴타운도 본격화되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에 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지금 번동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지금 2년 만에 착공 바로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모아타운의 이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추후 몇 년 안에 여기가 고급 주거타운으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목적한 그 모아타운 3차 선정 지역 내에도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에 한 18억에서 19억 정도는 찍을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30평 기준해서.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물건을 보신다고 하는데 신축급의 지금 가격들이 보통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5억으로 우리가 가정해 놓고 이 5억에다가 뭐 분담금 같은 경우 그래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에 토지 지분, 대지 지분 뭐 5평, 6평짜리 해갖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비 좀 감안하면 지금 추가 분담금은 거의 한 5억 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반적 뭐 정확한 아.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은 9억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나중에 이게 아파트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뭐 미니멈 18억, 19억 정도 잡힐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거의 한 10억 정도의 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이 네, 정도에서 네. 한 7억 정도 내가 수익 창출하고 나머지 네. 3억은 내가 나한테 사는 사람 네가 먹어라라고 그냥 아량도 베푸시면서 네. 매도하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즉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룸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아, 네. 지금 서울시에서 이 모아타운이 또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진행되고 탄탄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또 투기 세력들이 또 아름아름 붙든다는 거를 좀 서울시에서 감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선정된 곳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확실하고 안정된 투자처란 말이에요. 네. 현금 청산의 위험 없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당장 가서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매수 그렇구나. 찬성 의견이니까 제 의견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해봐도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금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도 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 정말 최근에는 저희 방송 통해서도 이 모아타운 관련된 상담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모아타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아타운의 투기 세력들이 접근하면서 서울시에서 그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성공적으로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아타운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수장님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수장님? 네, 서울시 모아타운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3월 21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갈등 방지책이라고 해서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단은 앞으로는 모아타운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입지예요, 입지. 뭐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든 주택을 거래하든 아니면 뭐 모아타운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입지가 상당히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현금 청산 안 되게 해야 됐죠. 그러면서 꾸준히 이 사업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뭐 투기 방지책이다 뭐다 이거 계속해서 이제 제어를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리 선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해놓고 에헴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미리 축하 인사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미니 대박 정도는 터뜨릴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모아타운의 속도가 지금 얼마나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지금 그 2022년에 1월에 강북 번동을 시작해갖고 처음 이제 1호 쪽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4년 3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총 91곳이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강남구도 25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거 모아타운 시작을 할 때 강남 3구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강남구 1호선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의 목표는 2026년까지 100곳 해서 3만 호를 공급을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10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량이 30%가량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앞으로 계속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어떤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됐던 건데 요는 뭐냐면 22년에 선정된 곳이 지금 24년 지금 현재의 착공 바로 전 단계란 말이에요. 2주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국정감사 기준으로 해서 일반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14년 2개월이 걸렸던 일이 지금 2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건 이건 진짜 초스피드인 거거든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강북 번동 같은 경우도 확인은 됐지만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선택하는 눈을 키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찌됐든 모아타운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게 또 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해서 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간지라든가 주요 정보 소식지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모아타운 지분 쪼개기 뭐 현황, 시장이 뭐 투기 의심 시 뭐 착공 제한한다, 건축 허가 제한한다, 투기 세력들 막는다.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투기 방지 대책은 21일부터 즉각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모아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아타운을 배제하는 조건 자체가 좀 더 완화가 된 거야. 즉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는 4분의 1만 찬성을 하면 그냥 모아타운 선정에서 배제가 될 수 있고요. 면적은 3분의 1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선정 무산되는 거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앞당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구역 지정일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앞당겨 가지고 모아타운이 그러니까 현금 청산에 대한 그 기준이 훨씬 단계졌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 데 조심스러워 하셔야 된다라고 말인 건데 요는 말 끝에 이렇게 강력 대응하는 거는 모아타운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김정희 소장의 뇌피셜로는 모아타운이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끓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아니다. 서울시는 더 탄탄대로로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중간에 쓰레기들을 치우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장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차에서부터 3차까지 22년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1월, 6월, 10월에 선정을 하면서 각각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3년도에는 지금 7, 8, 9,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선정을 했고 그 5개 달 동안에 계속해서 또 권리산정 기준일을 책정을 해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잘 보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권리산정 기준은 착공이에요. 착공 신고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모아타운 선정일 기준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신규로 타는 곳들은 접수일이에요. 접수해서 검토해서 공람하고 이제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은 구역 지정이었었는데 이제 선정일이었었는데 이제 훨씬 앞당겨 갖고 그냥 접수만 하면 그 접수인 날부터 권리산정 기준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라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점하신 분들은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 사항인데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보면 역세권 개발도 그래서 상당히 용적률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박을 이룰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일을 좀 이렇게 좀 강화시켰는데 10월 26일 날 했거든요.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오프라인에서 상담하다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역세권 개발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정비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역세권 복합 개발, 초고도 개발하는 것들 아니면 청년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토지 기부하면서 조합 설립해서 하는 것들은 정비 계획으로 진행되는 건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니면 역세권 장기주택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규제를 하는 것들은 역세권 흔히 말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었는데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남 공고1로 얘네들도 땡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역세권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이 전인데 그러니까 즉 주민 공람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얘네들 다 현금 청산당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전문가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선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도 가져보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의 행방이 어떻게 될까? 뭐 이대로 또 사그라들까? 뭐 좀 돈 좀 되는 것 같으니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 지속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뭐 투자하는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물건 찾는 기준도 점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보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지금 책정돼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좀 앞으로 뜰까요? 당연히 서울시 정책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시에서 정책 발표한 것들 했던 것들을 보면 뭐 일례로 뭐 서울 뭐 서남권 대개조라고 해서 뭐 영등포 일대 이런 쪽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미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 나는 이제 부자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또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좋은 투자처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돌다리도 잘 두드려보고 투자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 돌다리 함께 두드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22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화성시 봉담읍 한신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아파트가 향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보유 중이신지 아니면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그건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궁금하신 건 재건축 여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봉담에 있는 한신 아파트인데요.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볼 텐데 아파트를 보면 일단은 재건축을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는 지금 97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지금 46년 차 된 아파트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봤던 뭐 36년 차 된 아파트들도 지금 출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97년에 준공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신다? 뭐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엄청 뭐 좀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도 246%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역도 외곽 쪽에 화성 봉담 쪽이라 한다면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 반대입니다. 반대고 재건축 사업성도 없고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지역에 이런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꼭 재건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이런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의 공통적인 건데요. 공급의 여건이 굉장히 뭐 서울에다가 주택 공급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급 여건이 엄청나게 편해요. 그냥 토지 빈 땅들이 많기 때문에 택지 개발해서 주택 지어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분양의 위험, 공급이 훨씬 수요보다 훨씬 공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의 위험이 항상 내재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에 그냥 뭐 이렇게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이렇게 외곽 지역의 특색들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성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둘러싸서 화성 봉담 여기가 3기 신도시인데 여기 있고요. 또 뭐 도시개발구역이 위아래로 또 포진해 있고요. 또 주변에도 뭐 공공주택지구니 도시개발지구니 택지개발지구니 그냥
택지 조성해서 주택 공급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굳이 있는 아파트 허물어 갖고 재건축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집 짓고 싶으면 그냥 옆에다가 그냥 택지 개발해 갖고 공급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년 25년, 26년에 또 우리 한신 아파트 바로 옆으로 해갖고 이쪽에 봉담 여기 도시개발구역에다가 입주 대기 물량들도 있어요. 그럼 새 아파트들 그냥 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일단 세입자도 전세입자 물량 빠지면서 그리고 더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이주 세력들도 생길 거고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에 있는 가격도 버티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간다라는 건 저는 도시락 싸들고서 반대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상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 여부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97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두 개의 아파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와 창동 주공 19단지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투자 목적을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걸 텐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영등포 푸르지오하고 창동 주공 19단지 일단 창동 주공 아파트 뭐 이런 쪽을 보신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영등포는 서울 서남권 대개조의 핵심 지역이 영등포라고 했습니다. 그 영등포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온통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가격이 눌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주변이 온통 노후주택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라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외로운 존재예요. 이 영등포 푸르지오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지금 바로 이웃한 그 상계 주공 5단지인가요?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재건축을 지금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다 반대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재건축의 사업성을 한 번은 더 좀 짚어봐야 될 거다.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 안 될 거라는 거에 한 표를 걸고요. 그리고 이제 GTX인데 오히려 GTX 같은 경우는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서울의 업무타운으로 집중화할 수 있는 교통성에 대한 개선이 목적인데 영등포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업무 단지 쪽, 외부에서 GTX가 영등포 여의도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상황인 거고요.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 저쪽 뭐 양주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에서 창동으로 오려는 게 아니에요. 창동 지나서 삼성동 오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의 역할인 거고 얘네들은 목적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영등포 푸르지오를 선택하시라라고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아파트 비교해서 하나의 선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긴 시간 아래에서 내 정보 하나하나 공개하고 또 전문가의 도움 더 자세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은 상당히 그 보물 같은 어떻게 보면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뭐냐? 그냥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이제는 잠시 좀 묻어두시고요. 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서울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거든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아타운이다,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물건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 상담을 통해서 괜찮은 입지에 좋은 물건까지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투자에 소액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해 주셔서 저하고 좋은 정보와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부동산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다면 가장 좋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1:1 대면 상담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네요. 그래도 건강하고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